안녕하세요. 루돌프 백과사전입니다. 저희 지난주 칭찬 제대로 하기에 이어서 오늘은 칭찬을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실전에 적용하는 좀 자세한 방법을 다뤄보려고 하거든요. 그 중에서 오늘은 칭찬 스티커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집에서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 한두 번씩은 어머님들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칭찬 스티커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신구원 선생님과 조혜빈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머님들이 칭찬 스티커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.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칭찬 스티커를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물이나 스티커만 받으려고 하고 자꾸 그거에만 의존한다. 그래서 나 스티커 이거 했으니까 스티커 줘. 이거 했으니까 할래. 뭐 스티커 받을래. 선물 받을래.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래서 어머님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데 혜민쌤이 보시기에 이제 이런 부분은 오해다. 이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우리가 칭찬 스티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. 혜민쌤 어떤 부분이 어머니들의 오해고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? 우선 어머니들이 칭찬 스티커를 하는 이유가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이 칭찬 스티커로 여러 가지 행동,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던가 모든 행동을 바꾸겠다. 이런 오해들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조금 많아요. 그렇죠. 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칭찬 스티커는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행동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아이가 조금 어려워하는 행동,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두셔서 아이가 잘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행동을 미리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엄마가 아이에게 좀 일방적으로 어떤 칭찬 스티커를 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태도를 조금 너가 이런 부분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엄마가 스티커로 응원해 줄게 하는 그 태도로 아이랑 함께 이 칭찬 스티커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처럼 엄마가 오늘부터 이거 하면은 칭찬 스티커 줄게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어려운 점이 뭔지 같이 얘기 나눠보고 함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칭찬 스티커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고 싶거든요. 그래서 고은쌤이 먼저 올바르게 저희가 칭찬 스티커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우선 이 칭찬 스티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동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기준은 낮게. 네. 또 좋은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볼게요.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건 뭔지.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이제 목표 행동을 정하실 때 보통은 공부 열심히 하기 이렇게 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런데 이 공부 열심히 하기의 행동은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수학 문제를 10문제 풀기. 좀 더 쉬워지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행동은 구체적으로라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스티커 줄게가 아니라 너가 수학 문제 몇 번 풀면 몇 개 하면 엄마가 줄게라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하시는 거고 그럼 기준은 낮게는 무슨 말씀이세요? 아까 그 칭찬 스티커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혜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행동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런 행동을 잘 못할 거예요, 초반에는. 그래서 그 기준을 낮게 아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목표로 그 기준을 잡으시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아까 수학 문제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수학 문제 10문제 다 푸는 게 아니라 3문제만 풀면 스티커 1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5문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구나. 네네. 그런 식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나중에 스티커를 다 모은 다음에 선물을 받을 때에도 스티커를 200개 모아야 선물 하나 받을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네요.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아이들이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게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이제 행동은 되게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기준은 처음에 낮게 잡아서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커를 이제 모았을 때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, 혜민쌤이. 이제 우리가 이런 스티커의 목표를 정했으면
이 어떤 선물을 받을 것인지 이 선물을 또 아이랑 잘 정해야 돼요. 네네네. 그래서 적절한 선물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네. 이거를 조금 다뤄볼 건데요. 네. 우선 어머니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초반에 네. 아니면 너무 한 번에 큰 선물 있죠. 뭐 아이가 원하는 너무 큰 선물 아니면 엄마가 주기에 너무 비싼 선물 조금 부담이 되는 선물을 아이에게 먼저 주게 되면 사실 아이는 그거를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칭찬 스티커를 활용할 때 아이는 더 큰 거를 좀 원할 수 있죠. 점점 더 큰 걸 기대하게 되죠. 네. 그래서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나 더 이거 안 해주면 뭐 안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선물을 정할 때는 조금 작은 선물부터 그거를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어머니들이 가장 이제 많이 쓰시는 뭐 선물 같은 것들이 뭐 젤리를 준다던가 네네. 아니면 뭐 어떤 좀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좀 주시는데 사실 일상에서 어떤 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어떤 기획권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이가 키즈 카페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 엄마랑 하고 싶은 놀이가 있다던가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칭찬 스티커 몇 개를 모으면 뭐 자전거 한번 타러 가기 이런 식으로 일상에 그냥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조금 이 칭찬 스티커에 적용을 하면 좀 다양한 그런 선물들을 어머니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.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칭찬 스티커를 모으고 나서 받는 아이들의 선물을 선정을 할 때 너무 크게 시작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물건으로만 하면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티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물까지 생각을 해봤어요.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, 고은쌤? 우리가 그 칭찬 스티커나 아니면 스티커를 다 모았을 때 그 선물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. 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스티커 같은 경우를 하루에 한 번 약속된 시간에 준다든지 네네. 또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아니면 뭐 목표로 하는 행동 직후에 그걸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그 시간이 됐을 때 주는 거죠. 그런다거나 아니면 또 어머님들이 보통 이제 그 선물을 주실 때 미리 사주신다거나 아직 스티커를 다 안 모았는데 사줬으니까 스티커 모아야 돼 이런 거. 너 엄마 조금 미리 주는 거야? 너 모을 거지? 네.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모았는데 이번에 갈 시간 없어가지고 이거 일주일 뒤에 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이렇게 되면 아이가 그 스티커를 모으는 동기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렇겠네요. 근데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, 사실. 되게 좋은 팁이네요. 그러니까 바로바로 일관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그거의 칭찬에 대한 선물도 진짜 모았을 때 바로바로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네, 일관성 있게 제공하시는 게 필요해요. 네. 이제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나요, 혜미쌤? 그래서 이 칭찬 스티커를 모을 때 보통 이제 어머니들이 뭐 포도나무나 그림으로 이런 스티커를 좀 활용하시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랑 엄마가 잊어버리지 않게 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조금 더 좋아요. 그래서 더 생각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도 보이는 곳에 내가 스티커를 몇 개를 모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. 그런데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줄 때도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엄마가 정말 너를 응원하고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좀 같이 기뻐해 주시고 아이랑 같이 재미를 느끼면서 하시는 게 이 모든 방법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.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이 보기 쉬운 곳에다가 배치해두고 어머님들은 응원하고 격려 많이 해주시면서 칭찬 스티커 주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이었던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칭찬 스티커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요.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목표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준은 처음엔 좀 낮게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. 또 두 번째는 스티커를 다 받았을 때 받는 선물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. 또 세 번째는 일관되게 칭찬하고 그거에 대한 칭찬 스티커나 뭐 칭찬 스티커 받고 나서의 선물도 일관되게 주는 것.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어머님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오늘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다음 주에는 저희 형제끼리의 다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
오늘도 더욱 행복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루돌프 백과사전 하세요.